농협 간부들이 농업 선진국에 간다면서 해외에서 성매매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음해성 폭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구미시 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다른 지방 의회가 쓴 연수 보고서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베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서 건립과 이전 여부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구군 지자체가 모시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관광도시인 경주도 미세먼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인근 도시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별다른 추위 없이 무난한 공기질이 이어지다가 밤부터 미세먼지가 많아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 온화한 날이 되겠습니다. 출근길 다소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현재 대구는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낮에는 대구 10도, 안동은 8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추위도 한결 누그러지고 또 곳곳엔 온화함도 감돌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한 여기에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더욱 확대되어 있고 이 건조함은 나날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계속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별다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협 간부들이 농업 선진국에 간다면서 해외에서 성매매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음해성 폭로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조합비가 일부 쓰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합원이 1,500명이 넘는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조합장과 이사 6명, 감사 등 10명은 2017년 11월에 농업 선진국을 방문한다며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부가 유흥업소를 들렀는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마 여자 접대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둘러보고 온 사람이 한 7명쯤 되죠. 거기서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소문을 접한 한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했다 하는 거 그거는 없고 그냥 그거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거의 다 조사 다 받았을 겁니다. 견학 경비 가운데 일부는 조합 공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성매매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조합장이 지난 15일 사표를 낸 데 이어 이사 6명 가운데 5명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조합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견학을 하러 간 10명 가운데 7명이 조합 간부직을 내려놨고 지금은 수석 이사가 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해성 폭로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정선수는 시끄러워요. 반대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 농협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기 전 대출 과정에 비리가 적발돼 직원 6명이 해임과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구미시 의회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다른 의회 보고서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의회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연수 이후 내야 하는 보고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고서 일부가 2년 전 광양시 의회 것과 토시와 신표까지 같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6월 광양시 의회, 2018년 11월 구미시 의회 연수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일본 도쿄 소방청 안전방재관 설립 목적을 묻는 말과 답변이 정말 똑같습니다. 어떤 재난 체험을 하느냐는 질문과 대형 스크린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법을 배운다는 답변 등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진 대처 방법을 묻는 말과 이에 대한 답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이 연수에 열심히 참여해 질의와 응답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해외 연수 보고서는 시의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썼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연수를 담당한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옮겨 썼다고 해명합니다. 구름씨만의 그런 약간 특화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뺏겼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건 뭐 현황, 어차피 이게 현황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의원이 쓴 보고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보고서밖에 못 내는 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의 투명성도 문제입니다. 해외 연수 심사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시의원인데다 10명 미만이 해외 연수를 가면 아예 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새 시청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합니다. 각 구군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어떤 곳들이 거론되고 있고 장단점은 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지금 시청이 있는 중구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지금 자리에 새 시청이 있어야 하는지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달 안으로 현 위치 건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구의 중심, 교통 문화, 또 은행 상권, 모든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달서구는 두류정수장터를 신청사 후보지로 밀고 있습니다. 왜 두류정수장터에 신청사가 들어와야 하는지 조만간 용역을 발주하고 달서구 의회도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에 대구시 지도를 꺼내 보시면은 거의 대구의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보더라도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구시의 4분의 1이 우리 달서구에 거주합니다. 대구시 북구는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대구시청 절반 정도가 임시로 옮겨가 있는 옛 경북도청터가 북구에 있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달성군도 이곳 대한주택공사 분양 홍보관과 화원읍 구라리 일대 두 곳 중 하나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010년 대구시청사 건립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사업비는 두류정수장터가 가장 적게 들고 경북도청 이전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역사적 상징성에서는 현 위치가 유리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달성군으로, 경북도청 이전터와 두류정수장터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가 장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신청사 유치 전에 불이 붙자 대구시는 내심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구 입장에서 중구에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구에서 기왕이면 신청사를 자기 구로 이전해서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유치 경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쯤 구군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시민참여단 250명의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신청사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47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잇따라 지역구로 향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기능명장 출신 비례대표 김규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규환 의원은 대구와의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10대 후반 직장 경험과 대구에서의 특강이 전부입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대구 특강했거든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좀 특별히 대구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활동하기가 더 어렵더라고. 언론인 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1월 4년 임기 가운데 절반도 채우지 않고서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업인 출신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이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냈고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재선이 쉽지 않아 지역구를 맡아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각 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는 데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비례대표의 모습을 보면 정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지역의 이익을 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비례대표의 지역구 행위에 잇따르면서 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직능이나 계층을 대표한다는 도입 취지는 그만큼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신라천년의 역사 관광 도시인 경주도 미세먼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의 취재입니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던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면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12월과 1월 2달 동안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주시도 올해 96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절기 미세먼지는 전국적 현상으로 경주시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는 전기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하나뿐인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과 전광판을 안강과 외동, 보문단지 등에 추가로 설치하고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SNS나 긴급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를 하고 또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또 그리고 공무원 차량 이부제 등을 시행을 해서 비상저감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500여 개 경로당과 130여 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경주시는 물론 인근 포항과 울산시와의 정책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신청한 정태욱 의원은 입당을 허용하고 유성걸 전 의원은 불허했습니다. 한국당은 유 전 의원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에 출마했는가 하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다른 당 주요 당직을 맡아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국당 동구갑 당협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유치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뀝니다. 대구시는 단순 관광객 위주로 운영하는 일반 노선 대신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노선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나고야와 히로시마, 중국 칭다오, 대만 가오슝, 베트남 호찌민, 필리핀 마닐라 등 8개 노선을 육성합니다. 항공사의 운항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재정 지원은 조금 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대구공항은 지난해 전국 4대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출국하는 내국인과 입국하는 외국인의 불균형이 커지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협력회의에서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건설과 노인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상향 등을 논의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4월 열리는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와 5월 개최하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다른 시도가 참여하고 홍보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역 균형 발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 시, 군, 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해외 연수와 관련해 자정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의회 의장 160명은 어제 대전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내외 연수활동 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외유성 해외 관광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최근 물의를 빚은 예천군 의회의 해외 가이드 폭행 등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실행 촉구, 대전선언문도 채택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슬산에서 올라 금품 없는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며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란 슬로건으로 선거 기원제를 지냈습니다. 경북 선관위도 영덕과 울진 등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염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소화길리 이흥윤 이장과 주민일동, 동삼리 노수훈 이장과 주민일동 각각 75만 5천 원, 성주군 선남농협주부대학 총동창회 회원일동, 선남면 은점 썰매장 김두석 대표 각각 30만 원, 유서일리 전진석 이장과 주민일동 33만 원,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박종환 이장과 주민일동 78만 원, 명포일리 이성국 이장과 주민일동 47만 5천 원, 명포 2리 신경호 이장과 주민일동 44만 5천 원, 문방 1리 홍순구 이장과 주민일동 22만 원, 성원 1리 손호택 이장과 주민일동 3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욱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다소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대구는 현재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에는 대구 10도, 안동은 8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추위도 한결 누그러지고 곳곳엔 온화함도 감돌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늦은 밤부터 공기질이 점점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여기에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더욱 확대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당분간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도 영하 7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0도, 청도 1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1도, 구미 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고요. 낮에는 상주 8도, 구미 10도로 온화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3도, 예천 영하 5도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8도, 예천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계속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별다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